자, 9번부터 갈게. 해서 9번은 어떤 타입의 문제냐면은 항등함수, 상수함수 또는 1대1 함수, 1대1 대응 이런 것들 내용들이 믹스되어 있는 버전의 문제야. 알겠지? 이런 친구들은 거의 뭐 내신의 출제율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면 돼. 한 20, 30% 정도 됩니다. 20, 30%면 엄청 높은 거야. 함수 파트부터는. 유형이 겁나 많기 때문에. 자, 일단 이 친구들은 지금 F가 항등이고요. G가 상수고요. H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H는 모르는 친구야. 오케이. 자, 지금 나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fx 플러스 gx 플러스 hx가 그래서 7이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러면 이 x에 이제 1부터 5까지 대입이 가능한 거야. 정의역이 1부터 5까지니까. 근데 문제에서 잘 봐. 이거 미줄 거라. x에서 x로. 요거 의미 모르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더라. 정의역도 x고 공역도 x라는 말입니다. 정의역도 x고 공역도 x다. 그러니까 x에서 x로 이 말이라고. 선생님 x는 정의역 아니에요 라고 하면 집합이지. 엄밀히 따지면 x는 집합이지. 그냥 정의역도 x고 공역도 x라는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 내가 1 대입하면 F1 더하기 G1 더하기 H1은 7 됐죠? 그러면 얘가 항등함수니까 F1이 뭐가 되겠니? 1이 되겠지. 맞지? 자, 같은 방법으로 2 대입하면은 2G2 플러스 H2는 7 5 일단 대입한 것까진 좋아. 근데 얘가 6이다 얘가 5다 해봐야 우리가 특정 G1이라든지 G2라든지 그런 거를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없어? 안 보이지? 맞지? 안 보여도 끝까지 해. 해서 땡땡땡땡 밀어나간다. 뭐까지? 5까지 5 더하기 G5 H5는 7 할 수 있는 걸 다 해놓고 생각을 해. 날리니까 이거 이제 얼마 나왔니? 날리니까 요거 이제 얼마 나왔니? 2가 나왔지. 느낌적? 두 개 더했는데 2가 나와서 분명히 요거 느낀점이 있어야 된다. 위에 거는 얘가 6이 될 수 있는 방법이 겁나 많아. 2로 2, 4, 3, 3 겁나 많잖아. 근데 요거는 뭐밖에 없니? 1, 1밖에 없지? 맞죠? 1, 1밖에 없단 말이야. 두 개 더해서 2가 될 수 있는 방법은 1, 1밖에 없다고. 무슨 말이야? G5가 1이 된 거야. G5가 1이 된 게 왜 중요하냐? 얘는 상수함수거든. 그럼 얘가 싹 다 뭐였다는 거야? 1이었다는 거야. 이렇게. 이런 타입의 문제. 알겠지? 다음 10, 11. 자, 쌤이 문제 타입별로 편집을 한 겁니다. 다양한 유형들을 집어넣었고 아마도 다음 주까지 하면은 함수 종류별로 유형은 다 맛을 보게 되는 상황일 거야. 그렇게 쌤이 세팅해 놨으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만 다람쥐 맹기로 반복해줘. 이번엔 난이도를 올리지 않을 거야. 유형 반복을 시킬 거야. 알겠지? 중간 때는 범위가 작아서 난이도를 계속 올리는 방향으로 갔거든. 근데 이번에는 유형을 계속 다람쥐 맹기로 돌릴 거야. 그렇게만 해도 시험은 아마 맞아 있을 겁니다. 왜냐? 다른 애들이 겁나 틀려줄 거거든. 알겠지? 자, 10, 11은 함수의 개수 유형입니다. 함수의 개수 유형. 자, 함수 개수 유형은 보통 내신 상위 난이도 문제인데 끝까지 설명 안 할 거야. 요거는 다음에 한 판 더 다시 떼야 돼. 우리 개념 설명할 때도 조금만 했지, 그지? 맞죠? 오늘
오늘은 정리 조금 하고 난이도 조금 올리고 이까지만 갈게. 자, 봐라. 자, 우리 개념 설명할 때 x에서 y로 함수의 개수는 몇 개나? 1의 선택권이 4개, 2도 4개, 3도 4개, 4도 4개, 5도 4개, 4의 몇 제곱? 5제곱. 1대1 함수 개수는 이거 좀 늘릴게. 7가지, 6가지, 5가지, 4가지, 3가지 7P 옵니다. 됐지? 다음 증가함수 개수는 콤비네이션으로 뽑는다. 7C 옵니다. 오케이? 어떤 느낌이냐? 느낌을 잘 봐. F1, F2, F3 요렇게 되어 있는 거고, 알겠니? 요렇게 되어 있는 거고, 4, 5까지. 얘네들이 될 수 있는 수치는 1부터 7까지다. 그러니까 1부터 7 중에 5개를 선택하면 대조관계를 만족하는 쌍은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뽑기만 하면은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는 다 나온다 이 말인 거지. 오케이. 그래서 7시 옵니다. 자, 앞타임에 애들한테 요거 설명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수를 좀 늘려볼게. 1부터 얘들아 10이다. 그러면 뭐가 돼? 10시 옵니다. 10시 옵니다. 알겠지? 10시 옵니다. 요거 기본적인 개념이야. 10시 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 등호를 하나 넣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원래 10시 5였는데 등호가 하나 생겼지? 등호 개수만큼 얘가 커집니다. 11시 5가 됩니다. 오케이. 등호가 2개가 됐어요. 12시 5입니다. 등호가 3개가 됐어요. 13시 5입니다. 오케이. 왜 그런지는 쌤이 순열조합 파트 설명할 때 개념 설명으로 해줬어. 근데 사실 그걸 증명을 굳이 할 필요는 없어. 그래서 쓰는 방법만 설명하는 거야. 잘 봐라. 쓰는 방법 설명할게. 지금부터 요거 2개가 등호가 없기 때문에 갭이 간격이 1이야. 문제는 최소 1이야. 오케이? 우리 이걸 간격이라 부를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 간격이 0이 되면 수가 작아졌지? 수가 작아진 것만큼 콤비네이션 앞에다가 더해주면 돼. 수가 1 작아지고 1 작아지고 1 작아지고 1 작아졌다 쳐. 그러면은 원래는 1111인데 0000이 됐잖아. 토탈 수가 얼마만큼 줄었지? 4만큼 줄었지. 4만큼 줄었으니까 얘는 14CO5라고. 오케이. 그러면 간격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번에 F1, F2, F3 3개만 하자. 귀찮다. 이거면은 원래 10시 3이잖아. 맞지? 등호가 없으면은 기본적으로 10시 3이다. 콤비네이션 기본 기준이야. 근데 이 두 사이 간격을 3 이상으로 하고 싶대. 3 이상으로 하고 싶대. 요번에는 간격이 3 이상으로 하고 싶대. 더 많이 뛰어라 이거야. 그러면 원래 기준치가 얼마였는데? 원래 기준치는 1이잖아. 원래 기준치는 1이잖아. 몇씩 커졌니? 2씩 커졌지. 토탈 4가 커졌지. 커졌지. 그러면 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되니? 오케이. 자, 응용 한 번만 하고 치울게. 선생님 이런 거 책에 설명이 없어요? 라고 하면 당연히 없지. 당연히 없죠.
선생님 보통 수업하는 내용들이 책에 없는 데엔 이유가 있어. 만든 거니까 없죠. 그렇죠. 만든 거니까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배워놓고 잘 써먹으라고. 알겠지? 충분히 도구만 써도 돼. 쌤이 수학 교육과를 나왔잖아. 쌤이 수학 교육과를 나오고 수학 전공을 하면서 내가 되게 좋아하는 교수님이 있는데 그 교수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학생들을 가르쳐서 그러니까 조금 IQ가 떨어지는 친구, 수학적 능력이 없는 친구를 열심히 수학 공부를 시켜가지고 걔를 수학적 감각을 엄청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해. 맞아요, 없어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어. 하지만 반복 트레이닝을 통해서 걔를 조금 더 빨리 문제를 접근할 수 있게끔 가르치는 방법은 있어. 그게 바로 테크닉이야. 테크닉을 손에 계속 익혀주는 거야. 그러면 자질과 재능과 그리고 반복 숙달 경험은 싸우면 누가 이기냐면 얘가 이겨요. 무조건 이깁니다. 아무리 대가리가 좋아도 갈지 않은 칼은 뭘 자를 수가 없어 얘들아. 알겠지? 아무튼 개소리 그만하고 풀게. 자, 일단 어떤 식으로 바꿀 거냐면 잘 봐. 여러분들 이제 뭐 하게 될 거야 수능에서 확률과 통계 보게 될 거 아니야. 맞지? 기본적으로 쓰는 테크닉이야. 자, 의자가 있어요. 땡땡땡땡땡. 의자가 기울어졌다. 미안. 자, 1번부터 20번 의자가 있어. 오케이? 여기 친구들이 3명 있어. 앉으세요 하면은 뭔데? 12씩? 또 사람 앉는다는 표현하면 조금 그렇네. 여기 위에 똑같은 화분을 어떻게 그리지? 그러면 화분이라 치자. 해바라기 화분이겠지. 됐어. 자, 똑같은 화분 3개를 이게 1번부터 20번 의자 위에 3개를 올려 놓을 거야. 올리는 경우의 수 하면은 뭐야? 20C3이야. 맞아? 맞지? 근데 적어도 한 칸씩은 띄워서 놓겠대. 띄워서 놓겠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18C3이야. 자, 갸우뚱하면 위에 거부터 살펴봐. 얘를 의자에 놓으면 얘가 만약 3번 의자에 갔다라고 하면 얘는 숫자가 3이 되는 거고 7번 의자에 갔다라고 하면 숫자가 7이 되는 거야. 얘가 12번 의자로 갔다라고 하면 숫자 12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 대응되는 수를 뭐 A, B, C라고 본다면 현재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얘가 인접하지 않게 화분을 놓으려면은 이 사이 간격이 한 칸 더 떨어뜨려 놔야겠지. 맞지? 한 칸 더 떨어뜨려 놔야 돼. 그러면 기본적으로 갭이 1이었는데 더 떨어뜨려 놓으면은 갭이 어떻게 되겠니? 2 이상이 되겠지. 그러면 1, 1이었는데 얘가 2, 2가 되니까 수가 토탈 2가 커졌잖아? 그러니까 2를 빼버리는 거라고 이렇게. 알겠니? 힘들게 일단 증가함수, 개수 세는 거 얘기를 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나중에 트레이닝 할 때 프린트물로 분명 보게 된다. 분명 보게 될 겁니다. 쌤이 줄 거니까. 오늘은 아니고 다음에. 다음 12번부터 14번까지는 쌤이 그래프 그림 그려가지고 문제 푸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값이 하나 있으면 V자 그림입니다. 됐죠? 이때 꺾이는 지점은 얘들아 기억해라.
절대값 안이 0 되는 기점이다. 절대값 안이 0이 될 때 그림이 꺾입니다. 그림이 꺾입니다. 알겠죠? 꺾이는 기점만 알면 그래프가 맞아 있어. 다음 13번은 절대값이 두 개 있기 때문에 두 번 꺾입니다. 그러면 꺾이는 기점이 뭐겠니? 마이너스 1 그리고 1이겠지. 얘들아. 근데 이 꺾이는 기점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함수식도 상당히 중요하다. 함수식 표현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야. 알겠지? 이 함수식은 절대값 안이 0보다 클 때니까 2x 빼기 1이고요. y는 이 친구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고요.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 안 나타내면 아무 의미 없다. 알겠지? 아무 의미가 없어.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 요것도 마찬가지고. 다음 4번 그림. 4번 그림은 요거 아니면 요겁니다. 꺾이는 기점은 당연히 절대값 안이 0 되는 기점. 얼마야? 마이너스 2랑 3이야. 알겠지? 마이너스 2랑 3이야. 정답은 요 그림이었을 겁니다. 대입해봐야 한다. x에 마이너스 2 넣고 x에 3 넣으면은 함수값 콩콩 찍으면 누가 위인지 아래인지 쉽게 잡힙니다. 알겠죠? 꼭 그려보시고. 다음 16번 자, 함수의 합성 들어간 것 같네. 함수의 합성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했어요? 안 한다 했어요? 안 한다 했어요. 맞지? 교환 법칙이 성립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있으면 뭐다? 적용해야 되는 조건이다. 알겠지? 적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수식적으로 합성하는 방법. 수식 합성. 두 번째, 집합으로 나타내서 푸는 것. 자, 시험에는 둘 다 잘 나오는데 밑에 게 더 중요해요. 자, 일단 수식 합성하는 경우는 수식이 나와 있는 지금 16번 같은 타입입니다. 수식 합성에서 뭐 해라는 거야? 아, 항등식 적용해 주세요. 항등식 적용해 주세요 하는 거야. 알겠니? 그냥 찐으로 합성해서 개수비교법 쓰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수식 합성하지 않고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집합으로 풀어야 되는 경우는 어떤 타입의 문제냐면 아니다. 요렇게 해줄게. 자, 요런 타입의 문제인데 시험에 겁나 잘 나와요. 이거 어떻게 푸는 거냐면 조건 안 적었네. 저거 조건 일일이 대입해서 푸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 문제가 빨간색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자, F 합성 GX는 G 합성 FX. 즉 이제 여기에 이게 있잖아 얘들아. 이걸 대입하는 거야. 근데 대입하기 앞서서 뭐를 그려라고? 이걸 그려야 돼. 근데 등장인물이 몇 명 있니? 2명 있지.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을 몇 개 그려야 되냐? 2개 그리면 되는 거야. 알겠어? 자, 일단 한 놈 1, 2, 3, 4 1, 2, 3, 4 두 놈 G야. 1, 2, 3, 4 1, 2, 3, 4 여기서 중요한 맥락은 1대1 대응이라는 부분과 교환법칙이라는 부분이야.
일단 뭐부터 써먹어야 되겠니? F1이 2 있으니까 요거 먼저 써먹자. 여기에 뭐 대입해라고? 1 대입해라고. 됐네. 그러면 F1이 2니까 얘는 2가 되고 G2는 뭔지 알아 몰라? 몰라. 스테이야. G1 뭔지 알아 몰라? 몰라. 스테이야. 내비두는 거야 그러면은. 자, 그 다음 3을 대입하자. 3 대입하면은 1이야. 그러면 F G3은 1 이래 되겠네. 됐지? 그러면 이제 진행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맞지? 아무도 없지? 맞죠? 그러면 1대1 대응을 이제 쓰는 거야. 보자. 1이 1에 3이 1이래. 자, 그러면 이제 택지는 몇 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어. 요거 아니면은 요거밖에 없다고. 근데 이 상황에서 애들이 물어보는 거야. 그냥 안 해보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얘들아. 이거 아니면 요거밖에 없다고. 그러면 2번 해보면 되는 거야. 스테이 했던 걸 이렇게 해놓고 풀면 된다고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엄청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되게 이 단원이 너네들이 힘들어하는 거 아까 이제 많은 친구들이 물어봤는데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알아? 솔루션이 다 아는데 안 하고 멈춰 있어. 얼음 이렇게 약간 오 하면 놀래가지고 이렇게 멈춰 있는 것처럼 해봐야 되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오케이. 어려운 거 아니야. 해보면 돼. 다음에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은 F2가 4고 F4가 3이 됐어. 그러면은 요것도 안 잡혀져 있네. 뭐 하나는 줬어야 되는데 조건 좀 너무 적게 줬다. 그러면 G1 이거 하나만 줄게. G1이 1. 이러면 이제 출발하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면 F1이 2, G2는 2. 이런 식으로. 그럼 G1이 1이었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요것도 요거 아니면 이거밖에 없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다음 17, 18번 문제인데 17번은 별 좀 박아 놓으시고 쌤이 이거는 왜 별을 좀 박아 놔라고 하냐면 생각보다 조금 쉬운 문제긴 한데 애들이 좀 많이 틀리더라고. 요거 예전에 어디 학교에서인지 모르는데 진해에서 나왔어. 학교 원진 가물가물한데 심플하게 요렇게만 해볼게. 하나하나 밖에서부터 구해나가는데 자, y값이 4가 되게 하는 친구들 별이다 그지? 그럼 별이 누군데? 6이랑 9랑 14랑 16이랑 별이 6, 9, 14, 16 이렇게 잡히지 그지? 근데 별이 누구야? f x 플러스 4잖아.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풀면 돼. 이해돼? 그러면은 6이 되는 친구밖에 안 보이네. 6밖에 안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때 x의 범위를 주의하세요. 이게 어떤 경우가 있어서 얘기를 하냐면 자, fx가 요래 그려놨어. 자, fx가 2다라고 해서 치자. 그럼 x값을 구해야 돼. 실화야 이거. 실제 상위권 학생들 10명 중에서 9명이 틀렸어요.
x가 분명히 자연수라고 문제에 표기가 돼 있었다. 정의역이 자연수다. 근데 2가 되는 친구가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 마침 x 값을 구해라고 안 하고 개수를 물어봤거든. 근데 2개라고 안 하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게 깨진 거야. 별거 아니지만 중요합니다. 지금 이 친구도 셈이 안 풀어봤지만 x 범위 잘 보세요. fx가 0보다 fx가 0보다 작을 때 x 범위가 뭐 샬라샬라 아니면 필요 없네. 정의역 부분도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 안 풀어봐서 모르겠다. 다음 18번 합성함수 방정식. 요거는 상위권 포지션의 유형입니다. 자, 이 친구 뭐야? 치환해서 방정식으로 풀어내라고 했지. 맞지? FA를 라지 X로 치환을 하면 F 라지 X는 라지 X. 자, 이건 무슨 의미라고 했어? Y는 fx랑 y는 x를 뭐 한 거다? 연립한 거다 라고 했지? y는 fx랑 y는 x랑 연립해서 나온 x가 요 공기야. 이해돼요? 18번 그림 그려서 한번 보여줄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두 개 연립을 했다는 건 y는 x랑 연립했다 이거지. 그러면은 교점이 몇 개 보여요? 두 개 알파 베타 이렇게 보인다 그지? 근데 그 알파 베타가 뭡니까? 얘가 알파 베타라는 거지. 이게 무슨 의미냐? fx랑 y는 알파랑 연립했다는 거야. 요건 뭡니까? fx랑 y는 베타랑 연립했다는 거야. 지금 유관상 교점이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보이지만 실제 교점을 구해보고 그림을 그려봐야지만 실제 교점이 몇 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알겠지? 이거 꼭 해보시고요. 자, 이 친구 이제 시리즈물이 있어. 실제는 시리즈물 어떤 친구도 나오냐면 f 합성 fx는 2 빼기 fx 뭐 요런 시리즈물도 나와요 나중에는. 그래서 뭐 기본적인 것 조금 익숙해지면 시리즈물도 보여주도록 할게. 알겠죠? 다음 19번. 자, 얘는 합성연산 3종 세트 중에 한 개 나와 있네. 합성연산 3종 세트 기억나요? 요거 F 합성 G가 H 1번 타입, 2번 타입, 3번 타입 3개 영상 보여줬었지? 거기에 대한 한 문제 19번 나와 있고요. 20번, 21번은 반복 합성 함수 문제 나와 있습니다. 기본 문제인 만큼 스스로 잘 처리해 줬으면 좋겠네. 자, 겁나 된데 22, 23번 묶어서 정리할게.
자, 합성함수입니다. 요거 그림 그리는 거 기억나요? 토끼 그림 그렸던 거 아마 기억이 사무사무 날 겁니다. 이 친구가 y값의 추이가 어떻게 달라져? 4부터 0까지, 0부터 4까지, 4부터 0까지, 0부터 4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동안 산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가는 동안 이렇게 가니까 산이 이렇게 간다고. 즉 이렇게 되는 동안 등산했다가 이렇게 가면서 하산하는 거라고.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겠니? 짠짠짠짠 요래 그려지겠지. 엄밀히 따지면은 요렇게가 요렇게고 이렇게가 이렇게라고. 근데 그림 개형 찾는 걸로 끝내서는 안 돼, 실제는. 왜? 요거 넓이도 한 번씩 물어보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꺾이는 관절이 왜 꺾이는지를 확인해야 돼. 요거 왜 꺾여요? 요거 때문에 꺾이는 거거든. 얘는 2가 되면 꺾여요. 누가 2가 되면? 괄호 안이 2가 되면 꺾여요. 얘가 2가 되면 꺾여요. 얘가 누군데? fx가 2가 되면 꺾여요. fx가 2가 될 땐 x좌표가 언제일 텐데? fx가 2가 될 땐 x좌표가 뭔데? 1이지 3이지 1일 때 3일 때 그림이 이렇게 꺾인다고. 그럼 너는 왜 저기서 꺾여있니? 될 일이가 이렇게. 이해됩니까? 이해돼? 꺾이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원래는. 됐죠? 그리고 높이는 뭐겠어? 3이겠죠. 실제 그려지고 있는 거는 G입니다. 알겠지? 그려지고 있던 거는 토끼였다고. 여기 토끼 있었잖아. 이렇게 해서. 맞죠? 기억해서 연습 꼭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27번. 자, 27번은 y는 x보다 그림이 위에 있니 밑에 있니? 밑에 있지. 밑에 있으면 합성하면 합성할수록 어떻게 된다고 했어? 점점점 작아진다고 했어. 자, 지금 F 이네. F를 몇 번 합성했니? 4번 합성했지. 그럼 E에서 몇 번 작아져야 돼? 4번 작아지는 거야. E에서 4번 작아졌어. D, C, B, A. 답은 A. 이해돼? 뭐 손으로 이렇게 따라가면서 푸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일단은 오늘 설명할 전체 개념들을 설명을 했고요. 자, 일단은 쌤이 내일은 명제할 겁니다. 명제. 내일은 명제랑 절대 부등식 설명할 거고, 다음 주까지 전체 숙제를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공지를 하면은 역함수까지 RPM 같은 기본 서적, 알겠지? 그리고 다문항 프린터물 3종 세트 3단원 뭐 동생이지? 그거 나갔을 거야. 오케이. 그거 무조건 끝내야 돼. 무조건 끝내야 돼. 알겠지? 근데 끝낸다는 게 한 번 풀고 고치는 걸로 끝이 아니야, 얘들아. 복습까지 다 해야 돼. 몇 번이고 풀어보셔야 돼요. 알겠지? 이게 쌤이 누누이 얘기하는 게 있는데 문제를 풀어야지만 배우는 게 있어. 많이 틀리고 많이 맞추는 것보다 많이 틀리고 실수하고 자빠지고 하면서 배우는 게 그게 진짜 많이 배우는 거거든. 그냥 개념 설명 읽고 따라가서 이렇게 풀었더니 답이 맞네 동그라미 이거 진짜 제일 안 좋은 공부야 그거.
알겠지? 뭔가 해보고 퍽퍽하게 막히고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는 게 그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 근데 애들이 그게 보통 힘들다고 느껴. 아, 힘든 공부야. 아, 왜 이렇게 공부해야 되지? 라고 거추장스럽고 힘들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공부한 친구랑 안 한 친구는 나중에 색깔이 달라. 엄청 달라요. 그런 애들. 그 셈이 뭐 거의 뭐 20년째 이제 다 돼가는데 그런 애들은 고3 때 달라져. 어쩔 수 없어. 그렇게 공부한 애들이랑 안 한 애들은. 그래서 최대한 좀 퍽퍽하게 공부하는 걸 즐겨봐, 얘들아. 약간 치즈가, 끈적끈적한 치즈가 조금 더 좀 육덕지고 맛있는 게 있어, 얘들아. 그런 것처럼 좀 퍽퍽한 거 씹어먹는 느낌으로 해보세요. 자, 일단 남은 시간 20분 있는 거 한번 풀어봅니다. 오케이?